호하. 업은 시애틀에 살고 있던 이디스 메이스필드라는 할머니가 이 부지에 대형 쇼핑몰을 지으려고 했던 회사에게 집을 팔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 집에 거주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할머니께 집을 팔라고 설득했던 책임자인 베리 마틴은 무려 15억까지 주겠다고 했으나 매번 할머니께는 이 집을 절대 팔지 않겠다 라는 답만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베리는 할머니가 집을 팔지 않는 이유가 어머니와의 추억을 보존하기 위해서 라는 말을 듣고 이 집을 그대로 두고 공사하자고 설득해 할머니의 추억을 지켜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베리는 쇼핑몰이 지어지고 나서도 할머니께 찾아와 혼자 사는 할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었고, 할머니는 이런 베리에게 고마워하며 베리에게 본인의 집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이 이야기를 주제로 베리는 한 지붕 아래서라는 책을 썼고,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게 바로 영화 업이에요. 영화 업의 감독은 픽사의 영화 감독이자 몬스터 주식회사, 인사이드 아웃, 소울 등을 맡았던 피터 닥터입니다. 피터 닥터는 공동 감독인 밥 피터슨과 함께 날아다니는 집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하다가 왜 집을 날아올리고 어디로 가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하며 아이디어를 내고 이 영화를 만들었죠. 또한 인터뷰를 하는 중에 삶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매일 일어나는 사소한 사건들이다. 그런 게 인생이다 라고 말한 피터 닥터는 영화 주인공인 칼이 인생의 최대 모험을 하는 이야기가 가족과 사소한 사건 때문에 일어났다고 설명했어요. 미국과 일본에서 풍선을 가지고 비슷한 시도를 한 사람들이 있었고, 위키백과에는 클러스터 벌루닝이라는 항목까지 만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풍선을 이용한 도전을 실제로 많이 시도합니다. 의자, 박스 등 여러 물건에 풍선을 달고 목적지를 먼 곳으로 설정해 출발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대부분 실패하며 끝이 좋은 사람은 많지 않죠. 업은 디즈니와 픽사의 첫 3D 영화이기도 하지만 영화 전체에 3D 기술을 적용한 게 아니라 일부분에만 3D 그래픽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작업한 이유는 여러 사람들이 영화 스토리에 집중하지 않고 3D 그래픽에만 집중해 영화 기술들만 집중적으로 관심있게 볼까봐 영화 스토리에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 이렇게 제작했어요. 거기다 픽사에서는 업을 제작하면서 한 프레임당 최소 5시간, 길게는 20시간을 들여 만들어내 엄청난 제작 시간을 들이면서 퀄리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업 제작진들은 바깥 세계와는 접촉할 수 없는 이야기가 이 영화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베네수엘라 테푸스의 로마이아라는 섬에 가기도 했고, 영화상의 내용을 구현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의 앙헬 폭포에도 갔었습니다. 앙헬 폭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인, 폭포가 너무 높아서 물이 떨어지는 동안의 증발에 전부 안개화되어 내려와요. 제작진들은 이 요소를 영화에서도 쓰는데 본인들이 직접 3배 정도 과장했다 라고 밝힐 정도로 강조해 등장시켰죠. 사실 영화에서 나오는 풍선을 달고 집을 띄우는 것도 픽사 제작진들이 직접 말한 사기인데요.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는 풍선보다 1300배는 많은 풍선을 달아야 집을 풍선에 띄울 수 있어요. 픽사에서는 이 영화에서 약 2만 개의 풍선을 단 걸로 애니메이션을 처리했는데, 픽사의 프로듀서가 직접 계산해보니까 집을 띄우려면 2600만 개 정도의 풍선이 필요하다 라고 고백하면서 위치티드 라고 말했죠. 이 영화가 화제가 된 이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실제로 풍선으로 집을 띄울 수 있는지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업이 나오기 10년 전에 픽사 영화인 토이스토리2에서 자막판 기준으로 풍선을 타고 올라가자라는 대사가 있었어서 픽사에서는 이 영화를 10년 전에 계획했다 라는 농담도 나왔다고 하죠. 업은 카툰 네트워크의 매드라는 프로그램에서 S업이라는 제목으로 칼의 집에 침입한 파티광들이 난리치다가 떨어진 뒤 칼은 나중에 노인 은퇴단지에서 파티하는 내용으로 패러디되기도 했고, 브라질의 짝퉁 애니메이션 전문회사 비디오 브링크에도는 업을 기반으로 한 짝퉁 영화인 왓츠업 풍선 구출작전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놀라운 건 업이 2009년 5월 29일에 개봉했는데 풍선 구출작전도 2009년에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겨우 반년 만에 이 영화를 따라한 거죠. 그러나 업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의 퀄리티이다 보니 그러나 빠르기만 하고 퀄리티는 최악인 영화라고 평가받습니다. 업은 픽사 공식 계정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리믹스된 버전을 공개한 직접 패러디된 작품이기도 한데, 칼과 찰스가 전투를 하다가 불이 나온다든지 허리를 아파한다든지 등의 개그 요소도 많아 팬들은 주기적으로 이 영화를 보러 올 정도로 좋아한다고 해요. 이후 디즈니 플러스에서 업에서 등장하는 강아지인 더그를 주인공으로 한 시리즈인 더그의 일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온다고 했던 칼이 데이트는 예정된 공개일이었던 2023년 2월에 나오지 않았고, 이 일에 대한 공지 또한 없어서 많은 불만이 나오기도 했는데, 원래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엘리멘탈 영화 본편에 앞서 상영되는 걸로 변경되어 지금은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이 되었죠. 칼이 데이트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칼이 데이트 제안을 받고 고민하는 이야기인데, 업 영화 자체가 부인인 엘리를 잃고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칼의 이야기다 보니 업을 보며 받았던 감동을 파괴한다 라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팬들도 있습니다. 업은 니모, 몬스터 주식회사, 카 등을 만들었던 픽사에서 처음으로 평범한 사람이 주인공이 된 작품인데요. 물론 인크레더블에서도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인크레더블의 주인공인 인크레더블 가족들도 평범한 사람은 아닌 슈퍼히어로라는 설정으로 등장하다 보니 업의 칼은 픽사 최초의 평범한 주인공이 되었죠. 업의 초반 5분 장면은 칼과 엘리의 결혼 생활을 파라노마 형식으로 계속해서 보여주며 영화 역사상 최고의 명장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5분 때문에 업을 보러 아이와 함께 영화관에 간 부모가 부부 이야기를 보며 울게 된다는 뜻으로 아이와 함께 갔다가 어른이 우는 영화라는 별명도 붙었죠. 또한 이 5분에서 들어간 음악은 마이클 자이키노의 메리드 라이프인데요. 이 음악과 장면이 워낙 좋은 평가를 받아서 마이클 자이키노는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 음악상까지 받았습니다.
업 작업 전 인크레더블, 주라기 공원 등의 영화에서 음악을 맡은 마이클 자이키노는 주토피아, 라따뚜이, 닥터 스트레인지 등의 음악도 맡으며 현재는 할리우드에서 인정받는 작곡가가 되었어요. 업은 2009년 칸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어 3D 애니메이션 최초로 칸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201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최우수 작품상 후보에 노미네이트 되며 디즈니의 미녀와 야수가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노미네이트 된 이후로 약 20년 만에 애니메이션 영화로서 작품상 후보에 다시 오르기도 했죠. 업의 진심인 모습을 보여준 러시아는 엘리의 스크랩북에 써져 있는 영문도 러시아어로 수정했고 영화에 들어가는 웬만한 것들을 다 러시아에 맞게 수정해 로컬라이징의 좋은 사례로 남았습니다. 업은 까다로운 영화평으로 유명한 이동진 평론가도 만점인 별점 5점을 줄 만큼 극찬받았어요. 픽사의 구내식당에선 대체 어떤 메뉴가 나오길래 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고 픽사라는 거대한 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라고 한 줄 평을 남기기도 했죠. 이동진 평론가는 픽사 작품들 중 유일하게 업에만 만점을 줬고 만점을 준 애니메이션 작품은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 이웃집 토토로, 늑대아이와 함께 업까지 단 4개밖에 없습니다. 칼은 영화에서 폭포를 보고 온 후 꿈을 이뤘지만 뭔가 아쉬움을 느끼는데요. 그리고 돌아온 빈집에서 엘리의 모험 일지를 보다가 엘리가 남겨둔 모험을 하게 해줘서 고마워, 그럼 이제 새로운 모험을 즐겨봐 라는 글을 보는데 이 장면이 바로 피트 닥터 감독이 이야기한 가족과 친구가 삶을 특별하게 만든다 라는 요소가 바로 칼이 이 모험 일지를 보며 꼭 세계를 여행하는 것만이 모험이 아니라 엘리와의 삶 자체가 모험이었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장면이죠. 칼은 그 후 여행을 함께했던 러셀과 케빈을 구하기 위해 집을 띄우기로 결심하고 집안의 짐을 모두 밖에 던지는데 버려진 짐들 중에 칼과 엘리가 나란히 앉아있던 안락의자 2개는 멀쩡하게 나란히 놓여져 있습니다. 짐들을 버리는 중에도 은연적으로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을 남기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었다 라고 해석되죠. 업은 사라져 보였던 집이 파라다이스 폭포 위에 올려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끝나는데 이 장면은 현실적인 공간인 집이 부부의 꿈에 안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칼이 짐을 버리며 아내와 함께했던 모든 추억을 포기했지만 꿈꾸던 장소에 집이 놓이며 칼의 모든 추억이 꿈에 안착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업이 엔딩 장면에서도 역시 모든 영화처럼 스태프 이름 목록이 쭉 나오는데요. 다른 영화와는 다르게 업에서 중요한 아이템인 어드벤처북을 이용해 스태프들의 이름을 보여주고 음악 스태프를 소개할 때는 칼과 러셀이 물컵 실로폰으로 연주를 한다든지 필름 에디터를 소개할 때는 칼과 러셀이 스타워즈를 보러 영화관으로 가는 등 담당 스태프의 역할과 붙어있는 사진이 연관되어 있죠. 영화 업의 주인공은 쉽게 칼이라고 부르는 칼 프레드릭슨이고 그 외에는 칼의 부인인 엘리 프레드릭슨과 러셀, 케빈, 더그, 찰스 등 여러 나이대의 사람들과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업의 등장인물들은 얼굴형에 따라 성격이 다른데 서글서글하고 명랑한 엘리와 그의 가족들은 동그란 얼굴형이지만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칼의 가족들은 대체적으로 각지고 뾰족하죠. 젊었을 때에는 칼의 얼굴형이 드물지만 칼은 나이를 먹고 성격이 변하면서 사각형으로 변하게 됩니다. 실제로 업의 실화 주인공인 이디스 할머니도 마을에서는 괴팍하고 아무랑도 말하지 않는다 라는 평이 있었을 만큼 성격이 좋지 않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칼 프레드릭스는 업, 더그의 일상, 칼이 데이트 등 모든 작품에서 성우 에드워드 에스너가 연기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에드워드 에스너가 2021년 8월에 별세하며 더 이상은 에드워드 버전 칼은 더 등장할 수 없었습니다. 칼 프레드릭스는 스펜서 트레이시가 모델이라는 설이 많은 캐릭터인데 스펜서가 풀테 안경을 쓴 모습이 매우 닮아서 팬들은 칼의 모티브가 스펜서다라고 믿고 있어요. 한국 팬들은 칼의 모습이 이순재 배우와 매우 닮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순재 배우는 실제로 칼의 더빙을 맡아 많은 논란이 있던 연예인 더빙들 중에 가장 좋은 퀄리티로 평가받을 만큼 엄청나게 좋은 더빙 퀄리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순재 배우가 좋은 더빙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 한국 영화가 연기 후 더빙을 따로 씌우는 방식을 썼던 적이 있어서 당시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는 설도 있죠. 칼은 인생 내내 엘리와 함께 파라다이스 폭포에 가는 걸 목표로 하며 저금용 병에 잔돈으로 넣으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차의 타이어가 펑크나기도 했고 폭풍우 때문에 뽑힌 나무가 집을 박살내기도 하고 칼이 다리를 다치며 엄청난 돈을 써야 했어서 결국 여행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잘 보이는 거실 탁자에 있던 병이 책장 구석에 파묻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무게 때문에 꿈이 짓눌리는 모습도 보여주죠. 칼은 영화 초반 안개의 집이 휩싸였을 때 러셀보다 집안의 가구 등을 더 신경 썼지만 후반부에서는 러셀을 따라가서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집안 가구들을 몽땅 버려버리고 꿈을 이루기 위한 물건인 병까지 던지면서 다른 것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러셀이 날아가는 집을 보면서 집이 날아갔네요, 안 됐어요 라고 말했지만 칼은 집은 그냥 집일 뿐이야 라고 말하며 더 이상 집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날아가버린 집은 폭포 옆에 안착하면서 칼과 엘리의 꿈도 이루어지고 칼은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게 되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 칼은 마지막에 동료들과 돌아가서 잘 지내는데요. 비행선을 노인 주차장에 주차하며 찰스 먼치의 비행선을 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 업의 특별편인 더그의 일상에서는 이 비행선을 팔아 받은 돈으로 더그와 함께 새 집에서 지내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영화 초반 칼은 풍선에 집을 매달고 혼자 끌고 다니며 꿈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동료들을 위해 본인의 평생 목표를 포기하고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찰스 먼치에게도 배신당하지만
있지만 러셀과 다른 동료들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안쓰러운 대인배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칼은 모험이 끝난 후 집이 날아가 버렸고 원래 살던 마을이 재개발되며 결국 양로원에 들어가 지내는 것으로 등장하는데 러셀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더그와 함께 먼치의 다른 개들도 양로원에 데리고 살면서 과거처럼 우울한 인생이 아니라 즐기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등장해요. 업의 등장인물이자 칼과 함께 모험을 떠나는 이 소년의 이름은 러셀입니다. 러셀은 중국계 미국인이면서 픽사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최초의 아시아계 등장인물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앞전 영상에서 설명했던 엘리멘탈의 감독 피터 소니 러셀의 모델입니다. 피터 소는 업전에 나오는 구름 조금이라는 단편 애니메이션의 감독을 맡으며 단편과 장편에 모두 등장하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피터 소니 러셀의 모델이 된 이유는 픽사 애니메이터들이 동양계 사람의 순진한 얼굴을 찾고 싶은데 누구 없을까? 고민하다가 바로 옆에 피터 손을 보고 그렸기 때문이에요. 러셀은 중국계 미국인이고 피터 손은 한국계 미국인인데 거기다 러셀의 더빙을 맡은 조던 나가이는 일본계 미국인이라 러셀에게는 한중일 통합을 이뤄낸 캐릭터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러셀은 작품 내 나이가 9살인데 더빙을 맡은 조던 나가이도 녹음 당시에 9살이었으며 모든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목소리가 바뀌다 보니 후속편인 더그의 일상에서는 새로운 녹음본이 아닌 예전에 녹음했지만 영화에 들어가지 않은 미사용 녹음본을 사용했습니다. 러셀은 야생 탐사대 배지를 항상 모으며 다녔는데 바쁜 아빠가 포장식 때 배지를 달아주기 위해 참석하길 원해서라고 하며 이 배지를 모으기 위해 칼이 집에 찾아오면서 배지는 칼과 러셀을 마주하게 한 요소가 되었죠. 하지만 러셀은 경로 배지를 얻기 위해 귀찮아하는 칼에게 계속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계속 수다를 떨면서 칼을 귀찮게 한다는 점에서 눈치가 없는 넌씨눈 캐릭터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러셀이 아빠는 우리 집에 거의 안 와요 라고 말하며 엄마와 아빠가 이혼한 뒤 아빠의 사랑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묘사되기도 하고 아빠는 재혼한 뒤 통화조차 잘 안되다 보니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일부러 말을 많이 하는 캐릭터이기도 해요. 러셀의 엄마는 러셀이 상급대원 배지를 받았을 때 더그를 데리고 박수를 치며 등장하는데 업에서는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지만 더그의 일상에서는 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목소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대사는 문채라는 한국계 여성이 녹음했는데요. 더그의 일상에서 러셀 엄마 역을 맡은 성우인 홍아림 성우는 러셀 엄마 역뿐만 아니라 파랑새의 더빙도 맡았다고 하죠. 러셀은 모험이 끝난 뒤 칼에게 그토록 원했던 경로 배지를 받게 되는데 이때 칼이 배지를 주며 한 말은 미국의 명예훈장 수여식 때 하는 대사예요. 또한 상급 배지 수여식에서도 칼이 등장해 수여식에 아빠가 오지 않아 시무룩한 러셀이 보호자 역할을 하며 러셀은 아빠 없이도 충분히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죠. 더그의 일상에서 러셀은 칼이 새 집의 옆집으로 이사오며 칼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는데 먼치가 만들어 더그에게 채웠던 동물의 뇌파를 사람의 목소리로 바꾸는 목걸이를 분석해 조그맣게 만들고 이걸 다람쥐와 새에게 채우는 모습을 보여주며 과학적인 재능이 대단한 모습을 보여줘요. 찰스 먼치의 부하였던 더그는 나중에는 칼과 러셀과 친해지며 조력자로 등장합니다. 더그를 더빙한 주인공은 바로 업의 조감독인 밥 피터슨입니다. 업에서는 더그가 칼을 항상 주인님이라고 불렀지만 더그의 일상에서는 아빠라고 부르며 관계가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죠. 더그는 칸 영화제에서 최고의 연기견에게 주는 개 종려상을 받으며 가상 캐릭터로서는 최초의 개 종려상을 받은 캐릭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디스 할머니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실 때 베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집은 베리가 집을 31만 달러에 처분한 뒤 새로운 소유자를 거쳐 경매에 붙여졌고 지금은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마을회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은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2013년부터 이디스 할머니의 성에서 따온 메이스필드 음악축제를 열고 있어요. 오늘은 업에 대한 100가지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비 하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